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한국호랑이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뜻밖의 행보로 인해 독일의 군사무기 매체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텔스 형상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그 자체인 RCS 기술을 갖춘 5세대 전술기를 자국의 힘으로 직접 개발하는 건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소수의 강대국들만이 가능했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 한국도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나 중국처럼 무기 개발 과정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국가와는 다르게 영상 매체와 뉴스를 거쳐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첫 번째 초음속 비행과 엔진 시험, 이륙 시험 등 테스트 과정들이 세계 언론에 공개해버리자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무기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에 관한 언론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독일 언론에서는 해외 수출 홍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밀하게 촬영된 KF-21 전투기의 연속적인 초음속 비행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그들의 발언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국제적으로도 대전략 무기체계에 속하는 1급 군용기이기에 한국 공군이 시제 비행 공개를 자제해왔었지만 이번에 초음속 비행이 성공한 계기판까지 확정적으로 보여주며 미국산 F-35 전투기가 보여왔던 단점들을 완전히 상쇄하는 새로운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언론 나우만은 KF-21 전투기를 보면서 보편적인 쌍발 엔진 전투기의 재림이라고도 평가했는데요. 더욱 구체적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하며 KF-21 전투기의 성능적 가성비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로 F-35는 1990년대에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하였으나 스텔스 효과 이외에는 기존 전투기와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중무장이 가능한 KF-21 전투기가 작전 효율성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현재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독일 공군의 전술 결의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독일 공군의 새로운 전술 교류에 따르면 같은 기종끼리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편대를 이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적의 표적을 아군에게 보내는 순간 멀리서 엄청난 화력으로 적을 초토화시키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텔스 전투기는 보조하는 역할이고 실제적으로는 중무장한 KF-21 전투기처럼 4.5세대 전투기를 이용한 화력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독일이 4.5세대 전투기를 주목하는 것은 레이더의 기술 발달로 F-35 스텔스 전투기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군용기 운용 동향을 볼 때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좀 더 최신 트렌드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독일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 스텔스 전투기 성능에 대해서도 같은 기종 같지만 분명 활용법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중점으로 독일처럼 항공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언론의 이러한 발언은 국내에서 KF-21 전투기의 개발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던 무리들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주장은 폐기 처분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옆나라 중국 역시 압도적인 한국 공군의 초음속 비행을 CCTV와 국영방송 등 대대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는데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전혀 아니었기에 꽤나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독일 군사언론 나우만에서는 한국 공군의 수준을 세계 4위로 평가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군사언론 이포나우만은 특히 초음속 비행을 완료한 KF-21 전투기에 장착된 미사일 무기체계들을 주목했는데요. 이것은 즉슨 테스트 기체 수준이 아닌 곧장 전투에 투입이 가능한 군배치용 기체로 순식간에 거듭나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최대 8발까지 장착이 가능한 미티어 미사일 혹은 한국형 미사일을 탑재한 뒤 보람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하며 멀티런칭 시스템을 통해 최대 8대의 적전투기들을 포착 시 순식간에 격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언론의 발언처럼 머지않은 2026년
한국 공군의 편대에는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까지 공군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하겠군요. 이에 대해 중국 언론 환구시보는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를 대대적으로 방송하며 한국에 대한 경계에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중국 매체 신화 국제군사평론은 한국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공군력을 넘어섰다고 말해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패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며 한국 공군이 왜 일본 항공자위대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는지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꽤나 논리적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방송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서 군용기들을 수입하길 거부한다며 한국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개발을 추진하였다고 말하며 항공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공군력은 이미 일본 자위대보다 공군력이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국의 군사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주력 전투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우위에 있나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전쟁은 하지 않지만 미국만 빼고 볼 때 한일 관계에서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으며 언제 어디서 교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 규모와 힘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매체에서는 군사위원장이 지적한 일본이 가진 F-35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F-3 전투기 개발의 실패도 같이 언급되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개발한 자국산 전투기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KF-21 전투기는 기존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며 성능 개량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또한 FA-50은 실전을 통해 검증됐으며 앞으로 100대 수출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F2는 수출은커녕 일본에서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륙하자마자 전투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타국 항공기에 맞서 긴급 발진에 나섰던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서 이륙 5분 만에 조종석 덮개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인 규명에 나선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의 조종석 덮개가 떨어져 나간 건 덮개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캐노피가 잠기지 않을 경우 조종석의 경보등이 켜졌어도 조종사는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비사 또는 조종사의 잘못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한국이 KF-21의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면 실제로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제3국인 중국의 의견으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이 일본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공군이 세계 4위의 공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전투기들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